그나마 배우자가 중재자 역할을 잘해주면 참 좋겠는데 오히려 나를 비난하면서 우리 부모님인데 그 정도는 괜찮지 않냐? 참아라. 안녕하세요. 가치 있는 이혼에 관해 이야기하는 류현정 변호사입니다. 네, 이제 올 한 해도 거의 다 와가는 것 같아요. 올 한 해 어떻게 보내셨나요? 어떤 분은 보람찬 한 해를 보내셨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분은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준비 중이실 수도 있죠. 거기다 한국의 대표 명절 중 하나인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삶과 방향성에 대해 깊이 고민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명절만 되면 이혼하고 싶은 그리고 이혼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말해보려 합니다. 우리나라는 태초부터 유교 사상을 기반으로 며느리가 남편과 시댁에 복종하며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이 뿌리 깊게 박혀 있고요. 또 요즘은 그러한 인식이 서서히 변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세대 간 갈등이나 고부 그리고 시댁 갈등이 결혼 생활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설 명절 그리고 추석 명절을 앞둔 시점 혹은 막 지난 시점에 이혼 관련 상담도 늘어나는 것 아시나요? 그간 축적되었던 부부, 고부, 그리고 가족 간 갈등 혹은 아슬아슬한 관계가 명절을 기점으로 해서 그 갈등이 폭발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해서인 것 같은데요. 명절이 지나면서 유독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이유 과연 따로 있을까요? 네, 있다면 어떠한 내용일지 궁금하시죠? 제가 실무 경험을 통해 꼽아본 명절만 되면 이혼하고 싶은 이유 탑3입니다. 우선 첫 번째, 시댁이나 처가와의 갈등입니다. 배우자와는 트러블이 없는데 배우자의 가족 때문에 이혼을 결심한다?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사유이죠. 하지만 결혼하면 남편뿐만 아니고 새로운 가족 구성원을 맞이하면서 시댁과 처가, 그 각각의 가족 고유의 문화를 익혀서 수용해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갈등은 평소에는 참고 참다가 명절에 온 가족이 모여 함께 하다 보면 쌓였던 불만과 스트레스가 폭발해서 간혹 충동적인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자면요. 시댁 식구 혹은 처가 식구가 심한 막말을 하거나 지나치게 무시하는 언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는 이혼을 종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맞벌이 부부임에도 여성분이 혼자 독박 육아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시댁에서는 당연하게 여기면서 오히려 왜 그것을 불만을 가지고 있냐 이런 식으로 이해도가 부족해서 생기는 갈등 당연히 발생할 수 있고요. 경제적인 원조 혹은 무조건적인 복종 등 누가 봐도 무리한 요구를 해서 갈등이 쌓이는 경우, 이처럼 두 사람이 잘 살 수 있도록 응원하고 도움을 주지는 못할 망정 관계가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드는 시댁 그리고 처가 식구들 분명히 있어요. 네, 이러한 경우 그래도 그나마 소위 얼굴을 보지 않아서 살만했는데 명절에는 어쩔 수 없이 다 같이 모여서 불편하고 힘든 그 상황을 견디다 보면 결혼 생활에 회의감이 들며 심지어는 그동안 참아왔던 불만과 서운함을 그대로 표출해서 갈등이 심화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 그나마 배우자가 중재자 역할을 잘해주면 참 좋겠는데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갈등 상황을 방관하거나 오히려 나를 비난하면서 우리 부모님인데 그 정도는 괜찮지 않냐? 참아라. 강요를 하기도 하죠. 이때 가장 많이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둘이 있을 때와 다른 식구들이 있을 때 달라지는 배우자의 태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과도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명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배우자를 전혀 이해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배우자를 탓하거나 나 몰라라 하면서 더 나아가 가족들과의 갈등을 부추기는 행동에 크게 실망하고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단지 명절 때 발생하는 단편적 상황들로 인해서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동안 쌓여왔던 배우자에 대한 불만이 명절이라는 것을 계기로 폭발하면서 크게 싸우고 우리 이혼하자. 이렇게 이혼 이야기를 상대방에게 꺼내게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그동안은 이혼을 잠정적으로나마 생각을 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고민하게 되면서 방문해서 상담까지 받기로 결심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명절을 앞두었기 때문에 굳이 꺼내지 않았던 이혼 이야기, 명절이 끝났으니 이제는 이혼 절차를 시작해도 되겠다 결심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혼을 결심하더라도 객관적인 상황 때문에 주저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다거나 부모님이 건강 상태가 좋으시지 않으시다거나 등등 이런 이혼이 생활의 패턴 그리고
삶의 굵직굵직한 계획과 결부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명절을 앞둔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가족들이 다 모이는 명절인데 아무리 이혼을 할 만한 사유가 발생한다고 한들 명절은 다 보내고 나서 이혼 이야기를 꺼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명절이 무사히 지나가기 전까지 이혼을 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도 꾹꾹 누르고 계시다가 명절이 끝나면 그러한 제한 사항이 사라졌으니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폭발하면서 결심하고 오시는 경우입니다. 지금까지 제 실무 경험을 토대로 명절 이후에 유독 이혼 결심을 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이유 3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명절 이후에 이혼 사건이 늘어나는 경향이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입증된 사실이라면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예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그 방법에 대해 명절 이혼을 막기 위한 남편들의 행동 강령이라는 주제로 논의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치 있는 이혼 류현정 변호사였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